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챕터로는 11챕터, 강의로는 이제 10강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때도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약간 저도 못 봤던 파트가 메트로이드라는 파트는 이제 저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상당히 쉽게 잘 되어 있으면서 약간씩 고급 개념들을 건드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알고리즘인데 지금 보게 되면 immediate profit,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베네핏을 쫓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각각의 스텝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가장 이제 혜택이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의 솔루션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옵티멀 솔루션으로부터, 최적의 솔루션으로부터 대부분은 거리가 멀지만 가끔씩 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옵티멀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개념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루프 안에서 가장 이제 그 스텝에서 최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솔루션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프레임 알고리즘이나 뭐 크루스카 알고리즘 같은 그래프 알고리즘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추상화된 그리드 알고리즘의 표현을 보게 되면 6C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먼트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 시작하는 집합은 공집합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C가 공집합, 이 C가 공집합이 아니면서 S가 완전한 풀 솔루션이 아닌 동안에 계속 루프를 돌리도록 아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셋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C 안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셋에서 가장 최고로 보이는 엘리먼트를 이제 하나 넣고, 그리고 나서 C로부터 이 X를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X를 S 쪽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다면 추가를 해서 다시 S는 이제 점점 증가시켜 나가면서 원래 셋은 점점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모든 점들이 S에 들어가게 됐을 때 S가 complete solution이면 S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다라고 리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리드 알고리즘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옵티멀 솔루션이 이 그리드 알고리즘으로부터 개런티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개런티가 안 되는 예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find the maximum sum. 그래서 이제 어떤 트리가 있을 때 리프부터 루트까지 각각의 노드에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루트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래 큐리에서의 어, 이 루트부터 요 말단까지의 전체 썸이 최대인 것을 찾는 거라고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욕심쟁이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리디를 해서 여기 바이너리 트리가 있고, 여기 이제 루트 노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W는 이제 그 가까이 노드에 어사인된 전체 트리의 웨이트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 X는 이제 루트 노드로 놓고, 썸은 이제 처음에 제로이고, 그래서 X가 만약에 리프 노드가 아닐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의 웨이트는 썸에다가 추가를 시키고 나서 X의 차일드 노드 중에서 가장 이제 맥시머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썸에다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처음에 이제 10이 있어서 10이 있고, 10에서 이제 자식 노드를 보게 되면 한쪽은 15고 한쪽은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그러면 그 다음 자식 중에 맥스는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을 더하고, 그리고 그 아래 노드가 없고 이쪽 2를 더하면 이제 2가 돼서 결국 72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72가 맥스냐, 리프까지 노드의 서머업의 맥스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는 이를 빨간색으로
준 이제 빨간색 형태대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00이 넘는 최선의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 플러스 15 플러스 30 플러스 45 플러스 67 플러스 38 플러스 33 플러스 36이 되는 이게 이제 맥시멈 썸을 갖는 경로인데 이걸 못 찾는다. 그래서 즉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는 솔루션이 개런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그젠플 예제를 책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동전의 앞면 부분에 쓰인 값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의 가격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3,256원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 코인으로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옵티멀 솔루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옵티멀 솔루션이 가능한데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그 앞에 액면가가 동전의 액면가가 다른 더 작은 코인들의 액면가의 배수가 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500원이면 100 곱하기 5 하면 500원이잖아요. 이렇게 배수가 될 때는 이게 옵티멀 솔루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디 알고리즘이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예제로서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00원이 지금 없는데 400원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 75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1,300원이라는 걸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디 알고리즘은 일단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해서 500원, 500원 두 번 선택하고 나면 300원이 남기 때문에 100원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동전 5개가 필요한데 사실은 만약에 400원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사실 500, 400, 400을 해서 1,300원을 만드는 게 3개의 코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배수가 될 때는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을 만족하는데 배수가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이 안 나온다. 이게 예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가지고 최적해가 보장되는 예를 보게 되면 이제 크루스터 알고리즘이나 프레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우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해를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프레임 알고리즘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프레임 알고리즘의 G는 이제 그래프죠. 주어진 그래프고 R은 이제 시작 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 공집합을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벌텍스 R을 방문하는 걸로 이제 루트를 방문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R을 솔루션 S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S가 V가 아닐 동안에 이제 S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이제 S하고 V-S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엣지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계속 골라나가는 방식이 프림 알고리즘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포함된 이 Y를 다시 S에다 포함을 시키는 식으로 Y문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프림 알고리즘이었고, 알고리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최적의 해를 이제 이제 개런티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제로 나오는 게 이제 회의실 배정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미팅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미팅을 이 이제 회의실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회의실에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회의 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이제 미팅을 어사인을 하는 거 혹은 가장 처음 시작 시간이 가장 이른 것부터 배정을 하는 거. 그리고 회의 시간이 가장 끝에 가장 이르게 끝나는 것부터 미팅을 배정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중에서 요거랑 요건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으로 미팅을 어레인지를 했을 때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미팅 어셈 문제에서 세 번째처럼 했을 때 그리드 알고리즘으로서 솔루션이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오는 게 개런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추상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예제를 넣어봤는데 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룸 어셈 맞는데 여기가 그냥 시작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종료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어서 여기서 뭐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뭐 여기서 0시부터 6시, 5시부터 7시, 8시부터 9시, 5시부터 9시라는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안 되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earliest start time을 하게 되면 06, 6이 잡히잖아요. 이게 0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근데 보게 되면 06으로 잡히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8, 9밖에 없거든요. 8, 9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두 번째 부분에서 카운터 이그샘플로 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솔티스 타임은 어떻게든 성공은 했네요. 솔티스 타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시간, 1시간, 그리고 1시간짜리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남는 파티 2시간을 골랐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해도 최적의 해가 나오고 사실 earliest end time으로 해도 보게 되면 이제 요 엔드 타임이 빨리 끝나는 것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겹치는 걸로 이렇게 골랐더니 최적의 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첫 번째랑 이 두 번째랑 같은데 그러면 얘도 최적의 솔루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루션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알고리즘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발레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1시부터 6시까지 배정이 되고 5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10시까지 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어사인 미팅을 하게 되면 가장 짧은 시간을 고르게 되면 요 두 번째부터 고르게 되면 앞에랑 뒤는 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땐 둘이 earliest start time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earliest end time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6으로 끝나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7로 6은 안 되고 그럼 10으로 끝나는 거랑 해서 요렇게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죠. 사실 이것도 옵티멀한 솔루션이 지금 이 케이스에선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케이스에서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발레적으로 카운터 이그젠플적으로 앞에랑 뒤에서 각각 스타트 타임에서 이제 최적의 해가 안 나오는 거랑 솔티스 타임에서 최적의 해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미팅을 가장 earliest end time으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할당을 하면 그러면 이건 항상 옵티멀 솔루션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에 간단하게 프로프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 옵티멀한 솔루션 T 스케줄이 미팅 첫 번째 미팅 가장 먼저 끝나는 미팅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최적의 솔루션에 보게 되면 이제 I 번째가 이제 가장 먼저 끝나는 이 최적의 솔루션 가장 먼저 끝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1이라는 것은 i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t에서 i를 빼고 i를 빼고 i에 끝나는 시간을 빼고 1로 끝나는 시간을 포함을 시켜도 여전히 옵티멀한 솔루션으로서 개수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이 회의실 배정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그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예제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메트로이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메트로이드라는 개념은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고 이 메트로이드라는 게 이거 조합이죠. 조합에서 메트로이드는 어떤 구조냐면 보게 되면 어떤 리니어 인디펜던스 인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독립성을 개런티 해주고 추상화해주고 일반화하는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메트로이드라는 개념을 왜 나오느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은 이 메트로이드라는 구조를 갖는데요. 이제
도대체 어떤 게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갖도록 개런티를 해주는 구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교재 377페이지를 보면 메트로이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말은 좀 복잡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 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파이니트 엘리먼트가 있는 파이니트 셋 S가 있고, 그러면 S의 서브셋이라고 하면 이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브셋은 이 S만큼 서브셋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배운 개념인데 이제 지금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I는 이 서브셋들의 셋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1, 2 이렇게 있었으면 공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1집합도 있고, 2집합도 있고, 그리고 1, 2집합도 있으니까 결국은 2의 2승에서 4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걸 가지고 있고, 이제에 대해서 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I라는 거죠. 그래서 이 I라는 것이 다음에 이제 조건을, property, 다음에 어떤 특성을 만족시키면 그것을 메트로이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도형 표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A가 I에 속한다라는 의미는 속한다라는 얘기는 A의 모든 서브셋이 I에 속한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S에 대한 파이니트한 서브셋들 모두를 뜻하기 때문에 A가 I에 속한다라는 것,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지표이라면 당연히 B도 I에 속한다는 것. 그러니까 즉 A가 1, 2였다면 1과 2도 당연히 I에 속하도록 되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수식은 복잡해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셋이 different size, 엘리먼트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B의 엘리먼트, 그러니까 B의 엘리먼트이자 A의 엘리먼트가 아닌 게 있겠죠. 그 경우에 지금 A에 포함을 시켜서 I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엘리먼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A, B는 모두 다 이 서브셋의 셋인 I에 속해 있고,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에 조금 이 노테이션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X는 B에 속해 있고 X를 포함한 I, 예, 즉 이 X가 B에서 A의 엘리먼트를 뺀 그 사이에 포함된, 요걸 포함시켜서 I에 포함되는 그러한 X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로서 이거를 이제 엘리먼트가 더 추가되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증강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메트로이드의 정의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래픽적인 메트로이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제 포레스트는 트리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숲이라고 하는데 그 트리의 개념 우리가 아는 개념이고, 그래서 set of forest는 메트로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레스트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트리의 셋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 set of uncycled 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노테이션은 그냥 요렇게 지금 finite set A의 서브셋의 집합을 이렇게 그냥 표기를 숫자로 해서 표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a set of forest를 F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요 finite set E에서의 서브셋에 이제 요런 것들이 속하게 되면 그것들이 메트로이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 지금 그래프에서의 메트로이드를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 첫 번째도 메트로이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각각 서로 다른 메트로이드이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노드가 루트인 트리들로 구성이 된 형태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하나 있는 이 네 번째 이런 메트로이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 G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메트로이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트로이드를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확장한다라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finite set S의 서브셋들의 집합에 이제 I가 속하고 A가 이제 I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X를 A를 증가해서 I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X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런 X가 존재할 때 X는 A를 extend, 확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S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포함을 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최대 셋, 맥시멀 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여기서 포화 집합이라고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는 교재에서는 해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집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메트로이드 I의 이 S에 대해서 모든 맥시멀 셋은 당연히 더 same 사이즈, 같은 사이즈를 가진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를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트리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둘, 셋 트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트리의 순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엣지가 세 개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가 세 개면 엣지는 두 개가 맥시멈인 거죠. 트리를 구성할 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모든 맥시멀 셋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이즈가 V-1이다. 이 V는 노드의 수죠. 노드의 수 마이너스 1만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메트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드 알고리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웨이티드 메트로이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그 메트로이드의 오리지널 셋 S가 모두 다 이제 파서티브 웨이트,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제 양수의 웨이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엘리먼트의 썸을 웨이트겠죠? 그 썸을 맥스마이즈 최대화하는 서브셋을 찾고자 할 때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리드 알고리즘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최대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를 보게 되면 I는 메트로이드고 W는 이제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A는 이제 공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솔팅을 하라는 거죠. S에 있는 이제 S라는 것은 이제 원래 엘리먼트에 S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는 S의 서브셋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엘리먼트에 있는 것들을 웨이트에 따라서, 웨이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S의 이제 이게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거부터 각각 S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함시킨 것이 I에 속하면 계속 A에다가 X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에 뭐 3, 여기에 뭐 5, 여기에 뭐 2라고 했을 때 이제 최적의 3, 5가 있고 5에서 이제 여기 연결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선이 있다면 3을 선택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디하게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점점 트리의 형태를 점점 이제 확대시켜 나가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시오렘 7인데 시오렘 7이 뭐냐면 두 개, 그 이상의 옵티멀한 솔루션이 웨이티드 메트로이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그 집합, 가중치 집합의 그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은 지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메트로이드 I에서 서로 다른 두 최적의 A, B가 있다면 이들의 원소는 다르지만 가중치의 집합은 동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뺀 거는 A 원소, B에서 A를 뺀 거는 B 원소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Ai의 원소가 Bi의 원소와 다르고, 그래서 이제 Ai의 원소의 가중치가 Bi의 원소의 가중치보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Ai가 Bi보다 작다고 했고, 그리고 WB는 이제 BI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WA를 최적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거보다 큰 A-W 가중치의 어떤 셋이 있을 수 있어서 못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앞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웨이티드 메트로이드의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기는 항상 하나의 봉우리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봉우리가 여러 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산이 여러분들은 뭐 지금 AI 공부하면 이런 거 많이 보겠지만 산에 이제 봉우리가 하나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하나가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정의 11-9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interesting characteristic으로 이제 소개가 된 그 어떤 그리드 알고리즘에서의 메트로이드라는 개념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메트로이드 쪽은 그냥 좀 흥미롭게 봤는데 어떨 때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어떨 때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메트로이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숙제를 일단은 저희가 해왔을 테니까 한번 지난주 숙제부터 즉 지금 그리드 알고리즘 하는데 파일 구장, 집합의 처리랑 동작 프로그래밍 숙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김지현 씨? 네, 교수님. 네. 몇 번 문제인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챕터 9장, 이제 9장의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 9장의 10번, 9장의 10번 문제를 준비했고, 일단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번 문제는 알파벳, 이제 ABC의 세 원소로 구성된 연산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이제 AB는 B, BA는 C, CC는 C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 결과는 주어진 연산 테이블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B, A의 순서대로 이제 문자가 나열되었을 때 이제 C, B 이제 괄호를 묶는 방법에 따라서 연산의 순서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요 결과를 괄호에 따라 묶었을 때 A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예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 묶음에 따라서 A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문자열 이제 X1부터 N개까지 N개의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A가 되는 괄호치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최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제시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시오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BA를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A가 있으면 존재하면 yes를 리턴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yes라는 결과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코드 작성에 앞서서 제가 짠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입력이 BBA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연산 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B와 두 번째 B는 이제 위치상 연산이 가능하고 대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연산이 안 됩니다. 위치상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되고 똑같이 첫 번째와 네 번째 B 그리고 첫 번째 B와 마지막 A가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열을 기준으로 이제 행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 대각행열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의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빨간색 박스를 쳤고요. 그리고 첫 번째 B와 첫 번째 B가 연산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B와 두 번째 B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A까지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연산 이제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각행열과 아래 삼각행열은 연산이 불가능하고 이제 요 빈 칸을 채워 나갈 텐데 첫 번째 B와 두 번째 B 이제 두 개씩 연산을 묶어서 갈로를 쳐서 계산하게 되면은 첫 번째 B와 두 번째 B, 두 번째 B와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알고리즘을 테이블 기반으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B와 두 번째 B가 연산하게 되면 여기 결과값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B와 세 번째 B가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산의 결과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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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연산 결과는 오른쪽 이제 핑크색 연산 테이블을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전에 방금까지 두 개씩 묶었는데 이제 세 개씩 묶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이제 세 개씩 묶는다고 했을 때 처음 세 개 B는 이제 예로 들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연산한 결과를 세 번째와 연산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산한 결과를 첫 번째 B와 연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B의 연산 결과를 냈고, 이제 요 연산 B에 대해서 세 번째 B와 연산했을 때, 이제 결과 B가 나올 테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결과가 요 B입니다. 그래서 요 B와 첫 번째 B에 연산을 했을 경우 또 B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B가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B부터 네 번째 B까지 연산했을 때 이제 여기 요 B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연산이고 결과이고 여기 네 번째 연산 결과가 여기 추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결과가 요 B이고 요 B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결과 B와 두 번째 B를 연산하게 되면 또 B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에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A까지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선 세 번째, 네 번째 묶고 마지막 A를 연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네 번째 B와 다섯 번째 A를 연산하는 경우 그 결과값을 세 번째 B와 연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산한 경우 결과값이 B이고 여기에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A를 연산했을 때 결과는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를 추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산한 결과가 C이고 여기에다가 세 번째 B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과값을 연산한 결과가 이제 B와 C를 보시면 이제 결과가 A가 나오기 때문에 A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방금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연산한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네 개를 묶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B까지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B부터 마지막 A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연산한 결과 각각 B와 C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에서 A까지 연산한 결과가 이제 각각 C와 A가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이제 요 B와 A를 한 경우 그리고 각각 CA와 그리고 첫 번째 B를 연산한 결과가 이제 C와 A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A가 존재하기 때문에 yes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제 파이썬 기반의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 먼저 매칭 테이블을 이제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 5x5 테이블을 우선 연산 전이기 때문에 0으로 해서 테이블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풋이 이제 BB, BBA이기 때문에 저는 요 5x5에서 대각행렬이 어차피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대각행렬에 각각 이제 BB, BBA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산 알고리즘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연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BB, BBA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0,0이 여기고 1,1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0,0과 1,1의 결과가 여기에 결과값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와 1,1, 2,2의 결과값이 여기에 선언이 되고 마찬가지로 2,2, 3,3 그리고 3,3 곱하기 이제 4,4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연산이 결과가 되고 제가 대각선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딱 짰기 때문에 이제 또한 요 두 개, BB의 결과가 여기 선언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BB 결과가 B에 선언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는 0,0일 때 그리고 0,0, 1,1이 연산이 되고 1,1일 때 이제 2,1, 2,2, 2,3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데 우선 제가 처음에 B를 0,0과 1,1을 선언해서 이제 0,0을 데이터 1 그리고 1,1을 데이터 2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이제 매칭 테이블 앞에서 선언한 매칭 테이블을 기반으로 결과값을 이제 여기에 반환을 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나머지 요 대각행렬 외에 다 0으로 처리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연산 결과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0,0에서 2,b 이제 2, 요 두 개의 연산 결과 이제 여기에 b가 추가가 되고 여기서 0인데 이제 요 두 개의 결과값이 여기 b가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씩 묶었을 때 이제 C가 여기서는 0이었는데 C가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개씩 묶고 그 다음 세 개씩 묶고 했을 때 연산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케이스까지 연산을 했을 때 이제 연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이즈가 5,5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5로 해주고 0,1, 0,2, 0,3 그리고 0,4가 완료되면 그 다음 1,1, 1,2 이런 방식으로 호문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요 칼이라는 함수 제가 작성한 함수가 계산이 되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 A가 존재해서 결과값이 yes로 반환이 됩니다. 이제 10번에 2번이 이제 제시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B와 두 번째 B 그리고 두 번째 B와 세 번째 B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해서 이제 바이너리 트리처럼 그 하나의 결과값을 내고 또 네 번째 층에서의 이제 B와 첫 번째 B와 두 번째 B의 노드가 계산이 돼서 연산이 돼서 세 번째 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깊이가 5개이고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예측한 이제 시간 복잡도는 로그 5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요.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셀에 이렇게 두 네.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셋이요? 셀에 지금 CA, A 아, 네, 들어가. 네. 아,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우선 음, 앞에서 입력이 이제 0, 1, 0, 2, 0, 3 이렇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음, 이제 i와 j가 각각 0과 1이 되고, 그다음 0과 2 이런 식으로 포문이 입력이 되는데, 음, 우선 여기에서 셀 1과 셀 2에서 음, 각각 i가 0이고 j가 1이기 때문에 음, 이제 x의 최소 범위는 0에서 1이 되고 이때 i가 0일 때 x의 범위가 i가 0일 때 x는 0과 1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0과 0이 우선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제 셀 1의 범위가 0,0일 때 셀 2는 이제 여기 x 플러스 1로 해서 이제 요 밑이 아닌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게끔 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때 또 여기 그다음 0,2가 여기일 때 그러면은 0, 이제 0,2가 아니라 0,1이 여기일 때 그러면은 이제 x가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셀2는 0,1이 안 0,1에서 1보다 더 큰 2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매트릭스에 보게 되면 네, 이제 5x5 매트릭스로 만약에 선을 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B에 네, 이제 마지막 A를 보게 되면 C, A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5x5 매트릭스에는 수가 하나가 들어갈 텐데 이제 네. 어떻게 여러 개의 수를 넣었느냐 그게 아, 질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네,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데이터 1과 데이터 2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잡도가 아까 보게 되면 로그 n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로그 n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n을 뭘로 뒀느냐. 아, n은 지금 n을 네. 그 저는 여기서 n을 그 바이너리 트리가 있으면 그 깊이로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너리 트리의 깊이가 이제 지금 이 오른쪽에 그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네. 이제 오른쪽의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이너리 트리나 어떤 깊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리커시브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 네네, 네네. 그러면은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에 대한 복잡도 알고리즘은 어떻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음, 여기서 n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n이라는 데이터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여기서 음, BBA가 음, 선언이 되면은 이제 요 예. 두 개씩 연산을 하고 이제 네. 거기에 결과값을 또 이제 두 개, 요 각각에 대한 결과를 또 음, 연산을 하고 해서 약간 모양이 음. 바이너리 트리랑 아이덴티티. 네.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흥미로운 문제를 열심히 풀어줘서 감사하고, 혹시 여기서 좀 수정될 사항 있으면 다음 주까지 다시 좀 준비해서 발표해 주면 좋을 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할까요? 아니요, 아,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이게 좀 내용이 달라서 시간이 많이 가면 네, 오늘은 그냥 8, 9장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이제 다음에 10, 11장을 같이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잘 봤습니다. 김진동 씨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음, 9장의 11번 문제이고요. 네.
문제는 앞에서부터 읽거나 뒤에서부터 읽거나 똑같은 문자를 회문으로 말하는데요. 즉 좌우대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ABCD로 이루어진 임의 문자열을 모든 부분 문자열 중 가장 긴 회문의 길이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하고 정근적 복잡도를 밝히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동적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재기적으로 풀었을 때 처음에 하나의 캐릭터만 동일할 경우에 회문의 길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만 있을 때 어, 길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의 회문의 길이는 하나가 되고요. 만약에 캐릭터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가 동일할 경우 회문의 길이는 두 개가 되고 첫 번째랑 마지막 캐릭터가 동일할 경우에는 회문의 길이는 2 플러스에 재기적으로 재탐색하면서 개수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재기적으로 계속 재탐색하면서 동일한, 그러니까 실제로 길이는 다르지만 앞이랑 뒤랑 연산을 하면서 동일한 연산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적 프로그래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3번 때문에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로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한 값들을 L이라는 매트릭스를 임의적으로 생성을 해서 비교한 값들을 L이라는 매트릭스에 값을 저장을 한 후에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로의 길이를 비교해주는 것을 해줌으로써 그 실제로 이 회문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포문이 두 번 돌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5의 n 제곱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파이썬 코드로 구성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n이라는 그 문자열의 길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L이라는 매트릭스에서 n 곱하기 n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i와 j라는 그 여기에 다이고널 그러니까 대각 행렬은 그 자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대각 행렬은 무조건 그 회문의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로 지정을 했고요. 그 외에서는 서브랜스라는 걸 만들어줘서 그 이 str의 길이를 임의적으로 중간에 저장해 줄 수 있는 값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i와 j 값을 만들어 줘서 순차적으로 문자열 i번째, j번째와 비교를 해줘서 매트릭스 L이라는 매트릭스에 i번째, j번째의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두 개가 같은 값이 아닐 경우에 맥스 값, 그 맥스 값끼리 비교를 해서 값을 최종적으로 이 회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리턴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또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제를 좀 다시 여기 예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제가 해당 알고리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됐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태현 씨. 팔번 연습 문제 3번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8번에 3번 문제인데 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랭크가 2인과 1인 걸 더했을 때 결과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게 그 큰 걸로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다음은 똑같은 동일한 랭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랭크 값이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값이 뭐 둘 중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랭크 값이 1이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결과들을 이렇게 다시 또 더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랭크 값이 더 높은 그 뒤에 값에
이제 작은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리이징 학생이요. 제가 다점은 4번 문제 들었습니다. 네, 트리를 이용한 집합의 처리에서 본문에서 배운 경우 압축 사용하는 팬셋 다음 같아. 이것을 자기 호주 사용하지 않는 보정 바꾸시오. 이 보정은 팬셋 자기 호주 하는데 제가 C 본정에서 where loop 조건을 px는 not equal x로 사용하여 자기 호출을 하지 않고 그냥 px로 px의 값이 x에 제공한다. 그림 보면 note g를 g의 부모님이 가지 않을 때 그 EL 값이 x에 제공하고 EL 부문 노드 비교한다. 이와 EL 부문 노드 h까지 않아서 h의 값을 x에 제공하고 h의 부모님 노드 비교한다. 그 다음에 h와 h의 부문 노드 c까지 않아서 c의 값을 x에 제공하고 c의 부모 노드 즉 c 자신과 비교한다. 이때 둘을 동일함으로 c의 값을 리턴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find set을 if문을 while문으로 바꿔서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안에 이것 동안에 x에다 px를 넣는다고요? 예, 하여튼간 if문을 while문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바꿔야 되는 값은 px인 값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된 부분은 while문인 것 같고 then 한 다음에 x에다가 px를 넣는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find set을 해서 지금 x의 페어런스에다가 x의 네. 페어런스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px 값을 계속 x에 넣어주는 게 그러면 리턴 px를 해줄 필요가 없죠. px 값이 안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게.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말문으로 시도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잘 네, 봤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박도재 씨. 네. 저는 문제 5번이었는데요. 문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트리를 이용한 집합을 처리해서 랭크를 이용한 유니온을 사용할 경우 총 n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서 이메일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랭크의 상한은 얼마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정리 8-2에서 랭크를 이용한 유니온을 사용하면은 이제 랭크가 K인 노드를 대표로 하는 집합의 원소 수는 2의 K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소 수가 n개라면 이제 이메일 노드가 지니는 랭크의 상한은 최대로 이제 로그 2의 n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백창희 씨. 네. 저는 9장의 6번 문제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원래 책에 있는 행렬 문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래쪽이나 오른쪽인데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위랑 가에는 다 0으로 만들고 책에 있는 예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원래
아래랑 음, 이 위랑 음, 왼쪽을 비교했는데 대각선도 추가하면 오른쪽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도록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짱 씨, 이영섭 씨. 네, 네, 보이실까요? 네, 8번에 6번이요. 예, 8번에 6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그 로그스타 n값이 최초로 1, 2, 3, 4, 5가 되는 n값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었고요. 이 로그 n, 그 로그스타 n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로그의 로그를 제기적으로 들어갈 때 그 횟수가 k가 되는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스타 n이라고 하는 값이 1이 나오게 되려면은 이제 로그 1이 나와서 0 해가지고 k가 횟수가 1이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1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가 나오게 하려면은 4부터 시작해서 4 그다음 로그 4 해가지고 2가 나와서 2 해가지고 1 해서 1에서 0 해가지고 k가 2로 전체 들어간 n의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제곱식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로그스타 n 값이 4가 나오게 되려면은 2의 16승이 되게 돼서 2의 16승으로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은 로그 16이 나오고 16을 다시 로그를 취하게 되면 4, 그다음 2, 1, 0 이런 식으로 k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그스타 n 값이 5가 나오게 하려면 2의 65,536승이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65,536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2의 16승이기 때문에 2의 16승 그다음에 4 그다음에 로그 4 그다음 로그 2 로그 1 해가지고 k가 5가 나오게 돼서 1부터 5가 나오는 n의 값은 위에 나온 표에 나와 있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로그스타 n이 얼마나 작은 값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장혁택임님. 예, 화면 보이십니까? 네, 몇 번 문제예요? 9번에 8번 문제입니다. 9번에 8번이요. 네. 영문 전용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 문단을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문제고요. 한 문단은 N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란 붙여 쓰는 글자 묶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We are taking on interesting problem 이라는 문장은 6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문제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가정한다. 한 문자가 차지하는 넓이는 모두 같다. 편의상 마침표도 똑같은 넓이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좋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한 칸 띄운다. 단 행이 바뀔 때는 띄울 필요가 없다. 한 단어를 잘라 두 행에 걸칠 수 없다. 요 세 가지 가정으로 문제를 간명하기 하였고요. 한 행은 80개의 문자를 들어갈 수 있는 넓이고 임의의 문단에 들어가는 n개의 단어 길이를 각각 W1부터 WN 할 때 i번째 단어부터 j번째 단어까지의 한 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시그마 K1부터 J까지 WK 플러스 J 마이너스 I가 되고 80 마이너스 J 플러스 I 마이너스 K1부터 시그마 K1부터 J의 WK만큼의 공간은 여백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WI가 마지막 문자로 임의의 행이 끝나는 경우에 최소 여백 제곱의 합을
SI라고 해서 그 SI를 구해보면 SI는 미니멈 K의 시그마 시그마 J가 J부터 I까지, 그 다음에 WI 플러스 I 마이너스 K가 80보다 작을 때, 이 모든 것이 SK 플러스 80 마이너스 여백에 대한 얘기고요. 8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K 마이너스 J부터 I까지 WJ 그 제곱의 값과 같습니다. 이를 SI 상태에서 보면 K의 가지수는 최대 40을 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는 단 한 글자로 이루어진 40개의 단어가 연속될 경우이므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수의 K만 살펴보면 됩니다. 40 이하의 상수이므로 하나의 SI를 구하는데 상수 시간이 들고요. S1부터 Sn까지 차례로 구하는데 세타 N 시간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니멈 K가 지금 나와 있는 식의 SK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복잡도가 세타 n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이태 씨. 저는 못했습니다. 조이태 씨,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걸 저는 못하겠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로 다시 골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거 중에서. 여기 네, 6개, 예. 골라서 다음 주에 발표해 주세요. 뭘로 하시겠어요? 좀 문제를 몰라서. 지금 9번에 항상 앞에 문제가 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배창희 씨가 6번을 했고 1, 2, 3, 4, 5번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혁 책임이 8번 했고 7번 비어 있어요. 이 중에서 고르면 웬만큼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9장에 1번부터 네네. 5번, 7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번호만 고르면 돼요. 네, 그럼 아무거나 7번 하겠습니다. 7번. 네, 그러면 일단 7번 해보시고 조이티 씨 혹시 7번이 어렵다 싶으면 네네. 지금 어차피 9장은 넘어갔으니까 3번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번 먼저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3번 하시고 3번은 최종 공통 부분인데 이거 알파벳으로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바뀐 거니까 이제 3번이 조금 우리가 배운 교재랑 이제 유사해서 3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발표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이번 주 숙제는 좀 준비됐나요? 제 거요? 네. 하긴 했는데. 네. 그것도 다음 주에 발표하실래요? 그래. 오늘 다 합니까?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음 주에 발표를 시키려고 하는데, 조이티 씨는 다음 주에 발표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제 거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 네, 이번 주 거 한번 발표하시고, 그러면은 각자 2개씩 발표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챕터 10의 9번인데, 네. 이거 그냥 그래프 가중치가 1에서 n일 때 뭐 프림을 쓸 거냐, 크로스칼 쓸 거냐인데, 어차피 수행 시간이 동일하고 결과가 동일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구현심 크로스칼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 정도에서 저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9번에 9번이요? 네. 10장의 9번이죠. 10장의 9번. n개의 정점을 가진 무한 그래프에서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1부터 n까지에 속할 때에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간선의 가중치. 음.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그래요. 9번 파트는 제가 다음 주까지 보고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해서 지금 오늘 그 다이나믹 알고리즘 부분이 이제 좀 설명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8시 7분인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조이티 씨는 오늘 이제 다른 문제로 대체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 이거 문자열 매칭이랑 MP 완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진다는 거 강의 내용이 이제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드 알고리즘 부분 준비해서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드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문제 풀지만 결정하고 다시 모이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김지혁 씨부터 어떤 문제 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재이 390페이지입니다. 저는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동 씨요. 2번 문제 너무 쉽나요,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마지막 돼가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 푸세요. 2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네. 김태현 씨는요? 3번 하겠습니다. 예. 유희 씨? 제가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아까 김진동 씨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 네. 제가 4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3번, 4번요. 4번, 오케이. 네. 예, 루이징 씨. 그 다음에 박도지 씨. 제가 5번 하겠습니다. 예, 5번 하겠습니다. 예. 배창희 씨. 6번 하겠습니다. 배창희 씨 6번은 지금 그냥 사지선다라서 요거는 다른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배창희 씨 11번. 이영섭 씨. 전 7번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장혁 책임님 1번 하겠습니다. 8번이요. 네. 예. 조이태 씨. 네, 9번 하겠습니다. 네. 네, 증명하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제 거의 책 마무리 돼 가네요. 즐겁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